주거래 은행 바꾸겠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은 30살 여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너편에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대한은행 행장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행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고작 개인 한 명인데 뭐. 행장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우리도 귀찮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 은행 본점 VIP실에서 행장 온 가족이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왜 고작 고아원 출신 여자 한 명 때문에 은행장이 무릎을 꿇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한가득 찾아갑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이지아는 눈을 떴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11월 초.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30살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평범했어요.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어요. 눈이 확 떠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 한 벌, 회색 슬랙스 한 벌. 3년 전 백화점 세일 때 산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5년째 쓰는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색이 바랬어요.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만 깜빡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섰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탔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었어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역에서 내려 5분을 더 걸었어요. 중소 규모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화이트 앤 블랙 코스메틱. 지안이 10년 전에 만든 회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보였어요. 사장님 오셨습니다. 한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대한은행. 10년 전부터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지안은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오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신제품 라인 준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발표했습니다. 샘플은 다음 주면 나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회의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안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원장 선생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안아, 나야.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지?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안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지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말씀하세요. 좋은 집안 아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 근데 이번엔 정말 좋은 집이야. 대한은행 행장 아들이거든. 대한은행. 지안의 시선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지안아, 제발. 선생님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봐. 응?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 지아나. 내일 저녁 7시에 청담동 송원 한정식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대한은행.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지아는 통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10년.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 계좌를 만들던 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모습. 그때 잔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480억.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시락을 집어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어요. 거래처와 통화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어요. 결제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사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송원 한정식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45 내일 저녁 7시. 잘 부탁해. 지아는 문자를 읽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내일 저녁. 청담동. 송원 한정식. 대한은행 행장 아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지아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화려했어요. 명품 매장의 쇼윈도가 빛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어요.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지아는 걸으면서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블라우스, 회색 슬랙스, 5년 된 가죽 구두. 특별할 것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확인했어요. 송원 한정식, 300m 앞.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간판 대신 조용한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나무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 위에는 한자로 써 있었어요. 송유한.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무슨 향인지는 몰랐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소나무가 서 있었어요. 발밑에서 자갈이 밟혔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에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7시 예약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지안입니다. 여성이 명부를 확인했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성이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 계십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보였어요. 넓은 공간. 가운데 낮은 테이블. 창밖으로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먼저 오셨네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지아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좌식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방석이 푹신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어요.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5분.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여러 명.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아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였어요. 회색 정장, 진한 남색 넥타이. 얼굴은 각이 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한눈에 봐도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김태준입니다. 대한은행 행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빛났어요. 그 뒤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샤넬 트위드 재킷.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손목에는 카르티에 팔찌.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향수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었어요. 최은혜예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검은색 톰 포드 정장. 하얀 셔츠. 은색 까르띠에 넥타이 핀.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어요. 김민석입니다.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안을 봤어요. 시선이 지안의 옷에 머물렀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 낡은 가방. 장신구 하나 없는 손목. 행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행장 부인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안의 구두를 훑었어요. 김민석은 표정을 감췄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지안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안도 다시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행장 부인이 지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온도가 떨어졌어요. 행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김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행장 앞에 먼저 놓였습니다. 행장 부인 앞, 김민석 앞,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안 앞에 놓였어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행장 부인이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어디 사세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강동구 쪽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집은 본인 명의예요? 아니요. 월세입니다. 행장 부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행장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김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지아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행장 부인이 다시 물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요? 어느 정도 규모죠? 직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행장 부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행장이 팔짱을 꼈어요. 등을 뒤로 기댔습니다. 김민석은 여전히 창밖만 봤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아는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행장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행장 부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멈췄어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행장 부인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행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민석의 시선이 창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행장 부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둘 다요? 네. 행장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행장이 팔짱을 풀었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누가 키웠습니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지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침묵. 3초. 5초. 행장 부인이 뒤로 물러났어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행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일자로 그어졌습니다. 김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행장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고아원이요? 네. 어느 고아원이었는데요? 성북구에 있는 소망원이었습니다. 행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아. 그 한 글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아는 등이 시려왔어요.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장이 다시 물었어요. 친척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네. 행장이 혀를 찼어요. 작게. 하지만 들렸습니다. 행장 부인이 지안의 옷을 다시 훑었어요. 블라우스, 가방, 구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김민석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안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행장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집안 어른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행장이 끼어들었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나왔습니다. 장학금으로요? 네. 전액이요? 네. 행장이 다시 팔짱을 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힘들었겠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행장 부인이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장을 봤습니다. 행장도 행장 부인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시선이 오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했습니다. 김민석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처음으로 지안을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회사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민석을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석이 다시 물었어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냐고요. 지안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얼마 안 되나 보군요. 행장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말 못할 정도면 그렇겠죠. 김민석이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안은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컸습니다. 행장이 시계를 봤어요. 금색 롤렉스. 시간이 꽤 됐네요. 일어설 채비를 했습니다. 행장 부인도 가방을 챙겼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30cm. 검은색 가죽. 금장 잠금쇠가 빛났어요. 김민석도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안을 내려다봤어요. 지안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행장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잠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웃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 웃음 소리.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안은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찻잔, 지안의 명함, 그리고 행장의 명함 한 장. 지안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금색 테두리, 대한은행 행장 김태준. 글씨가 선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아직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장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고아원 출신이래. 행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안 되겠어. 김민석도 말했어요. 시간 낭비였네요. 웃음소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안은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소망원 식당. 긴 테이블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0살. 앞에는 스테인리스 식판. 김치찌개. 흰 쌀밥. 단무지 3조각.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후반.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잘 먹어라, 애들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안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원장 선생님이 지안을 불렀어요. 지안아, 이리 와봐.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낡은 책상, 쌓인 서류, 오래된 달력. 원장 선생님이 앉으셨어요. 지안도 앞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네, 선생님. 너 공부 잘한다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 지안이가 반에서 1등 한다고. 지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운이 좋았어요. 지안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세상은 너를 불쌍하게 볼지 몰라. 부모 없는 아이라고, 고아라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원장 선생님의 손이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알겠지? 네, 선생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20살이 됐어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전액.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좁은 방. 2명이 함께 쓰는 공간. 룸메이트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주말마다 집에 갔어요. 지안은 남았습니다.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편의점. 커피숍. 학원 조교. 돈을 모았어요.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화장품 회사. 월급은 적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지안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퇴사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화장품. 직접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밤새워.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첫 제품이 나왔어요.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팔렸어요. 한 달에 10개, 2달에 15개. 그러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에 100개, 200개, 500개. 지안은 직원을 뽑았어요.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는 5명, 10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앤 블랙 코스메틱. 사무실을 얻었어요. 작은 공간. 하지만 지안의 공간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었어요. 대한은행.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했어요.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안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5년, 10년. 회사는 커졌습니다. 직원 50명. 매출 200억. 순이익 30억. 법인 계좌 잔액. 모두 대한은행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지안은 눈을 떴습니다. 한정식 집방. 차가워진 찻잔. 텅 빈 테이블.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행장 부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뒤따라 행장과 김민석. 세 사람 모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행장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나가서 생각해봤는데요. 지안을 똑바로 봤어요. 역시 안 되겠어요. 행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고아 출신은 우리 집안하고 안 맞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행장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죠. 버려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김민석이 끼어들었어요. 밑바닥은 평생 밑바닥이에요. 아무리 돈 벌어도 똑같아요. 행장 부인이 지안의 옷을 훑었습니다. 보세요. 저 옷차림. 거지 같잖아요. 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한 건 못 숨기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배웠으니. 김민석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 문턱도 넘을 자격이 없어요. 행장 부인이 가방을 챙겼어요. 우리 집안 물 흐리지 마세요. 알아서 꺼지세요. 행장이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죠. 김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간 낭비 그만하고 가요. 행장 부인이 지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혼자 사세요.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행장도 한마디 덧붙였어요. 고아는 고아답게 살아야죠. 분수를 모르면 안 돼요. 김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나가요. 보기 싫으니까. 세 사람이 움직이려는 순간 지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지안은 그들을 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지안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세 사람을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행장 부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지안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주거래 은행 바꾸겠습니다. 한마디. 짧고 명확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3초. 그리고 행장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행장 부인도 따라 웃었어요. 호, 정말요? 김민석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우와, 주거래 은행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행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손을 저었어요. 행장 부인이 가방을 다시 챙기며 말했습니다. 고작 개인 한 명인데 뭐 어쩌겠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김민석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당신 하나 없어도 끄떡없어요. 행장이 시계를 봤어요. 시간만 낭비했네. 빨리 나가요. 행장 부인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꺼지세요. 보기 싫으니까. 김민석도 따라갔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 웃음소리. 행장 부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은행을 바꾼대. 행장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고아 주제에 건방지기는. 김민석도 말했습니다. 거지가 감히.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혼자. 조용한 방.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찻잔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메었어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행장 가족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아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지나갔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어요. 한복 입은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어요. 지아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큰 길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지나갔어요. 뒷좌석에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행장 부인, 김민석.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장 부인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김민석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려갔어요. 신호등을 지나 코너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CFO 이수진.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렸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 씨. 네, 말씀하세요. 내일 새벽 6시에 회사로 출근해 주세요. 새벽 6시요? 네.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행 계좌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네. 대한은행 법인 계좌 480억 전액 인출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그건
보유 주식도 전량 매각합니다. 7% 전부요. 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은행이. 지아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준비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지아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은행 법인 계좌해지 신청서, 주식 매각 위임장. 지아는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이지안. 또렷한 글씨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CFO 이수진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검은색 정장.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앉으세요.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안은 서류를 밀어줬어요. 확인해 주세요. 수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480억 전액이요? 수진이 다음 서류를 봤어요. 주식 매각 위임장. 주식도요? 7% 전량 매각합니다. 오늘 시장 개장과 동시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은행이. 알고 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수진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실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챙겼어요. 일어섰습니다. 오전 9시에 은행 본점으로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15분. 3시간 후면 시작됩니다. 그 시각. 강남구 대한은행 본점. 행장실. 김태주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봤어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내선이었습니다. 받았어요. 네. 행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부행장 목소리였어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무슨? 화이트앤블랙 코스메틱에서 법인 계좌 전액 인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장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480억 전액입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480억 전액 인출 신청이요. 그리고 보유 주식 7% 전량 매각 위임장도 들어왔습니다. 행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재킷을 챙겼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부행장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상황 보고하세요. 부행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행장이 받아봤습니다. 계좌해지 신청서. 그 이름이 보였어요. 행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안이요? 네. 화이트앤블랙 코스메틱 대표입니다. 행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젯밤. 맞선. 고아원. 비웃음. 주거래 은행 바꾸겠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부행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은요?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매각 주문이 들어갑니다. 행장이 시계를 봤어요. 8시 50분. 분 남았습니다. 연락해 보셨습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행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연락하세요.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이트앤블랙 코스메틱입니다. 대표님 좀 바꿔주세요. 누구십니까? 대한은행 행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전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긴급한.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행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직접 가봐야 합니다. 재킷을 챙겼어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앤 블랙 코스메틱 본사로 가세요. 빨리요. 네, 행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행장은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그 여자. 이지안. 아, 그 고아? 왜요? 그 여자가 화이트 앤 블랙 코스메틱 대표입니다. 법인 계좌 480억 전액 인출했어요. 주식 7%도 매각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회사로 가는 중입니다. 안 돼요. 막아야 해요. 알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하지만 출근 시간. 차가 막혔습니다. 행장이 시계를 봤어요. 9시 5분. 이미 시장은 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행장이었습니다. 받았어요. 행장님, 주식 매각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현재 마이너스 3%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요?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 풀렸습니다. 행장이 눈을 감았어요. 계속 보고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행장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세요.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행장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갔어요. 7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화이트 앤 블랙 코스메틱 사무실이 보였어요. 행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한 직원이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대한은행 행장 김태준입니다. 이 대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께서 면회사절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에워쌌습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행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오후 2시. 대한은행 본점 앞.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하얀 손이 나왔습니다. 까르띠에 팔찌가 손목에서 빛났어요. 발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루브탱 힐. 빨간 밑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지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짙은 네이비 샤넬 수트.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 목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 머리는 뒤로 완벽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어젯밤의 수수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은행을 봤어요. 높은 건물. 유리로 된 외벽.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힐이 아스팔트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가 또렷했어요. 또 한 걸음. 딸깍.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췄어요. 지안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은행 정문까지. 10m. 8m. 5m.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어요. 밖에 따뜻한 공기. 안에 차가운 공기. 경계를 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로비였어요. 높은 천장.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흰색과 회색 무늬. 지안의 힐이 대리석을 밟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메아리 쳤습니다.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또 한 걸음.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모두 일을 멈췄어요. 지안을 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멈췄어요. 직원을 봤습니다. 행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시만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선이었어요. 최상층으로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20m 거리. 힐소리만 울렸어요.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봤어요. 위쪽 화살표. 손을 들었습니다. 검지를 뻗었어요. 손끝이 버튼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눌렀어요. 작은 소리. 불이 켜졌습니다. 팅. 문이 열렸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엘리베이터 안이 보였어요. 거울로 된 벽. 테일리스 손잡이. LED 조명. 지안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카펫이 발밑에 깔려 있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버튼 패널을 봤어요. 숫자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하얀색.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로비가 점점 좁아졌어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서서 지안을 보고 있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지안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 완벽한 수트. 완벽한 메이크업. 표정은 조용했어요. 올라갔습니다. 계속. 50층. 팅.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긴 복도. 양쪽 벽에는 그림. 추상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한 회색. 끝에는 큰 문. 떡갈나무. 금색 손잡이. 지안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카펫이 힐을 받아냈어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렸어요. 그림들을 지나쳤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손잡이를 눌렀어요.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틈이 생겼습니다. 빛이 새어나왔어요. 더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VIP실. 넓은 공간. 가운데 큰 테이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행장 부인, 김민석. 세 사람 모두 창백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어요. 눈은 붉었습니다. 지안이 들어갔어요. 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딸깍. 행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서. 주식 매각 확인서. 행장이 다가왔어요. 이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닿았어요. 제발요. 행장 부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김민석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세 사람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어요. 행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대표님, 은행에는 3,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지안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서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지아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세 사람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뭐라고 하셨죠?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행장 부인이 통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아 출신은 밑바닥이라고 하셨죠? 김민석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천한 건 못 숨긴다고 하셨죠? 행장이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요. 지아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어젯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거래 은행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행장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대표님. 지안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죄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VIP실 안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회사로 가주세요. 네, 대표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 증권시장, 대한은행 주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거래 중단, 오후 3시, 대한은행 긴급 이사회, 행장님 사퇴하셔야 합니다. 오후 5시, 은행 본점 앞, 기자들, 플래시, 행장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부로 행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 대한은행 행장 전격 사퇴, 주가 급락, 경영 위기. 화면에는 무릎 꿇은 행장의 모습. 하지만 지아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지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성북구, 오래된 동네, 소망원 앞이었어요. 낡은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소망원.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공 차는 소리. 지아는 멈춰섰어요. 한 아이가 공을 차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어요. 옷을 털었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구세요?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 원장 선생님 계시니? 네. 안에 계세요. 고마워. 지아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오래된 리놀륨 바닥,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안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아나, 일어나셨습니다. 선생님. 지안이 다가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냈니? 네, 선생님. 앉아라. 두 사람이 앉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지안을 봤습니다. 뉴스 봤어. 대단하더구나. 지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당당하게 맞선 거야. 잘했어. 원장 선생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지안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드렸어요. 이게 뭐니?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원장 선생님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였어요. 지아나, 이건 너무. 받아주세요.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지아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회사 일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더 많이요. 원장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지안이구나.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언니예요? 지안이 웃었어요. 응. 언니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도 여기서 살았어요? 응. 너희들처럼. 진짜요? 진짜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언니, 지금은 뭐 해요?
회사 다녀. 대단해요. 지안이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둘러앉았어요. 언니, 우리도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그 아이를 봤어요. 당연하지. 정말요? 응. 너희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지안도 함께 웃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주황빛이 마당을 물들였어요. 지안은 일어섰습니다. 언니 가요? 응. 다음에 또 올게. 약속해요? 약속할게.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소망원. 낡은 건물. 하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지안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지안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색. 지안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앞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지안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앞을 봤어요.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안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